안타깝습니다. 제주에서 실종했던 고교생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과 한참 떨어진 곳에서 옷이 벗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이 고교생에게 벌어진 것인지 먼저 생존해 있을 당시의 CCTV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자, 제주에서 이 남자 고교생이 집에서 나와서 어딘가를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인근의 CCTV에 포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을을 벗어나서 도로변으로 나와서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차도인데요. 차도의 도로변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해가 졌습니다. 밤인데 번화가의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바다 인근이죠. 바다 인근에서 굉장히 어두운데 걷고 있는 장면도 포착이 됐고 도대체 이 고교생은 어디를 향해 왜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에 이 고교생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 제주 서귀포시 17살 유동현 군 자폐증이 있는 모양이죠. 할머니 심부름을 하고 집을 나서던 중에 실종이 됐습니다. 당시 유군은 휴대전화와 지갑을 갖고 있지 않았고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당일 저녁 8시 55분쯤 집에서 11km 떨어진 표선해수욕장 인근 식당 앞 마지막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제 경찰이 공개수사로 전환했어요. 실종 나흘 만인 어제 오후 3시 25분쯤 표선해수욕장 앞에서 물놀이를 하던 관광객이 바다 위에 떠있는 유군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관광객이 카약을 타다가 사람을 발견했는데 처음에 수영하는 줄 알았다. 잠수를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가봤는데 그게 유군의 시신이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시신 발견 당시에 상하이가 모두 탈의한 상태, 외관상의 외상은 없었고 해경은 부검을 할 예정이라는데요. 이 유군이 발견되고 이제 수색을 하는 영상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표선해수욕장 근처에서 유군의 시신이 발견이 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유군의 시신을 건져 올리는 영상도 지금 저희가 들어와 있어요. 이용욱 교수님. 네. 어떻게 된 걸까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상당히 무사귀환을 기대했었는데 그 마음이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위로 저 해수욕장까지 이렇게 되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부터 무려 13km 이상 떨어진 곳인 것 같고요. 직선 거리이기 때문에 과연 계속해서 해안가에 이르게 된 것인지 혹시 그 마지막에 누구와 조우를 했는지 이것도 수사의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의와 하의가 다 벗겨진 상태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수상한 점은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할 만합니다만 이런 해상 사고 같은 경우에는 파도라든가 조류에 의해서 자주 옷이 벗겨진 채 변사체가 발견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망의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즉 물에 빠져서 바로 익사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이 생기고 나서 물에 이렇게 시신이 발견된 것인지 그것은 저 해안가에 있었던 플랭크톤이 폐 속에서 그대로 발견되면 이것은 이제 익사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것이 기본 그 원리인 것이고요. 그렇군요. 또 중요한 것은 과연 언제 즉 사망 시점은 언제였느냐 이것도 추정을 할 중요한 그 대목입니다. 따라서 부검 등을 통해서 마지막 먹었던 음식물이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지금 그 시신의 그 강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해서 사망 시간을 추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11km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인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수사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통상적으로 자폐증이 있다고는 하지만 11, 13km 상당히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이 유군이 계속해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포착됐던 해수욕장 인근에서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13km를 걸어간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족 친척이 과거에 이렇게 집을 나간 경우에 어떠한 행동 패턴을 보였던 것인지 이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휴대폰 등을 소지한 채로 집을 나가서 다시 돌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찾아와라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과거에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휴대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혹시 그 자폐증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생각을
직선말을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뭐 순간적인 생각 같은 거 또는 이제 그 와중에서 다른 예상치 못한 상황과 조울해서 그것에 이제 그 놀람과 공포 때문에 계속 전진을 했을 가능성 이런 것 등은 같이 지냈던 가족들이 일정한 행동 패턴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추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유군이 자폐증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아버지에게 나를 좀 데리러 와라라고 전화를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때 핸드폰만 갖고 있었어도 라는 아쉬움이 드는데 손소 변호사님, 네. 이 유군의 사연이 또 안타까워요. 아버지 일 때문에 제주도로 이사를 와서 함께 살던 엄마 동생과 떨어져 살면서 평소에 그렇게 엄마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다. 네, 원래 경북 지역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그렇군요. 제주도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그 환경의 변화가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사정상 이제 모친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리워했다고 해요. 또 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평소에도 아버지에게 했다는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다시 만나서 그런 예전 같은 생활을 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슬프고, 또 저희 같은 제3자가 느끼는 것보다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이제 함께 있었던 제주에 있었던 아버지라든지 예. 아니면 또 심부름을 다녀와라 라고 시킨 것으로 알려지는 또 할머니라든지 역시 할머니와 아버지, 뭐 어머니, 동생 등등이 느끼고 있는 지금 굉장히 큰 슬픔, 예. 또 죄책감 또는 자책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심리적인 그런 그 괴로움이 커서 혹시라도 또 추가적인 그런 그 변이 생기지 않도록 또 주변에서 또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예 안타깝습니다. 이훈 교수님. 네. 유군의 소식을 들으니까 또 걱정이 되는 게 등산 갔다 사라진 조은 누리양 오늘로 실종 10일째인데 지금 수색이 추가 인력까지 투입했는데 혹시 소식 있나요? 네, 지금 일단 경찰 등에서는 야산에 계속 있을 가능성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근거로서는 이 야산에서 인도나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주변에 CCTV가 10곳이 있습니다. 10곳을 다 확인해 봤는데 이동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동 흔적이 전혀 없다. 네. 그럼 아직 산에 있을 가능성. 그럴 가능성을 먼저 방점을 두고 있지만 혹시 그 보은 쪽으로 이를테면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의 그 추가 수색 2.5km씩 계속 그 수색 범위를 늘려나가는 이런 형태고요. 또 이 야산 주변에 있는 공장, 또 민가 또는 그 공가 폐가에 관해서 시민들에게 지금 탐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최근 그 바로 얼마 전에 알려진 그 새로운 그 사실 중에 그 하나는 그 물놀이 장소로 다시 이제 하산을 했을 때 예. 10분간에 있어서 초등학교 학생이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초등학생을 봤다라고 하는 70대 남성 3명에 있어서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지금 목격자의 진술이 나왔군요. 예, 목격자 진술인데 초등학생 2명은 봤지만 조양은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세 분에 있어서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사건 직후 3시간에 있어서 인근을 오갔던 차량 50대에 대해서도 수사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조은 누리 양의 수색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이 교수님께서 또 경찰 쪽의 소식이 등하시니까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걱정하시니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